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흥 완도간 해양관광도로 건설을 위한 국도 승격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기재부의 심사가 완료된 만큼 고흥 완도간 국도 승격의 구분 응선을 넘겼다면서 고흥과 완도 군민들의 수건사업 해소를 위해 남은 행정 절차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고흥 완도간 해양관광도로가 국도로 승격되면 9천억 원의 국비로 고흥 거금도와 완도 고금도를 잇는 5개의 교량과 도로가 신설돼 양지역 간의 이동거리만 88km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복합문화공간인 예술의 전당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은 어제 열린 임시회에서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현재 운영 중인 문화예술회관도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술의 전당을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예술의 전당에 주민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규모 공연장 외에 소극장과 교육 스튜디오 등 다목적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10월 착공하게 될 전남 동부권 새 통합청사는 당초 계획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김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천시 신대지구에 들어설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오는 10월 착공합니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담아내는 데 추가 시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설계 변경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할 부분은 동부권 통합청사가 고단열, 고기밀 건축 시스템이 적용된 탄소 제로 건물로 건축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동부청사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우선의 그 건축 시스템을 고기밀, 고단열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대폭 이제 보완하였고, 그다음에 에너지 중립 선언에 따라서 우리 건물을 갖다가 에너지 탄소 중립 에너지 건물 제1호로 한번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청사는 디자인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좌우의 대칭성을 강조하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향후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해 사무실의 면적도 확대됐습니다. 사무실 면적은 10,000제곱미터에서 13,000제곱미터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용 인원도 당초 240명에서 310명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공영 주차장 내 주차 면수도 민원 편의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520여 대 늘어난 810여 대 규모입니다. 도는 동부권 통합청사에 오는 2023년 5월 준공을 위해 직접 시행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위탁해서 지금 건물을 추진하고 했습니다만은 보다 더 빨리 우리 동부권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전남도가 직접 설계를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감리,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를 갖다가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남도 직접 추진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행정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될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동부권 통합청사의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확정되면서 앞으로 본청 조직과 유관 기관의 구성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성될지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라남도가 60에서 74세 어르신들의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사전 예약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접종 대상은 60에서 74세 어르신들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 모두 39만 5천여 명입니다. 대상자별 사전 예약은 60에서 74세 어르신들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접종 기간은 오는 6월 19일까지이며 동네 병의원 등 631곳의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됩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학교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는 등교 개학이 확대됐죠. 그런데 학교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특히 학교 내 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돼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지난달 30일엔 광주 북구의 고등학교, 지난 1일엔 광산구의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각각 한 명씩 나왔습니다. 나흘 만에 광산구의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번엔 학교 내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개 학교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학생과 교직원이 2,000명이 넘고 900여 명이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수업은 원격으로 이루어진다지만 등교 수업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수능시험을 앞둔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이 때문에 고3 학생들의 경우 2분기 이후에 백신을 접종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된다 하더라도 7월 이후부터나 학생들에 대한 접종이 논의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저희가 6월 말까지 접종 대상자 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이나 교육당국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방역수칙을 지킨다 해도 집에서, 독서실에서, 학원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등교 개학 이후로 광주 지역 68개 고등학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학교는 지금까지 4곳.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합치면 10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첫 시험대가 여순특별법의 5월 국회 내 처리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여순특별법의 경우 지난달 국회에서 행안위 법안 소위를 겨우 통과했을 뿐 야당의 거센 반대 기류 속에 상임위 전체 회의에 동의도 구하지 못한 채 5월 국회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3월 17일 여수시 의회와 구례군 의회를 잇따라 방문해 여순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한 바 있어 당대표로서 여순특별법의 최종 법제화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주목됩니다.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하는 세풍산업단지가 광양항 항만배후단지로 추가 지정됩니다. 올해 안에 동측과 서측 항만배후부지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 세풍산단 242만 제곱미터 가운데 107만 제곱미터가 광양항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됩니다. 전라남도는 우선 이 가운데 33만 제곱미터를 여수 광양항만공사를 통해 해수부가 959억 원에 매입해 항만배후부지로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여기에 전남도가 소유한 7만 제곱미터의 부지 관리권을 추가로 위탁받아 올해 안에 총 40만 제곱미터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입주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경자청은 항만형 제조기업 유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6만 TEU 이상의 물동량과 400여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자족형 화물 창출 배후단지를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더 싼 값에 수출입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광양항을 활성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만공사는 나머지 세풍산단 135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도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특히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하는 첫 사례로 현재의 광양항 배후부지가 올해 안에 소진돼 신규 지정이 시급하다는 데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광양 현재 배후단지가 입주 분양이 거의 90% 되어 있고 올해 중으로 100% 다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금 배후단지가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동측 서측 배후부지에 이어 세풍산단에 대한 항만배후단지 지정이 배후부지가 포화 상태에 이른 광양항 활성화에 새로운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농산물도 공산품처럼 적정량의 생산과 유통 시스템을 갖추는 스마트팜, 이른바 농업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하우스 위주로 도입됐는데 이제는 양파 등 노지 작목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양파밭, 밭 곳곳에 스프링클러와 토양 수분 측정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양파 재배 농가에 시범 도입한 자동 물 관리 시스템입니다. 양파의 가장 이상적인 수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토양 수분 함량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기술입니다. 농민들의 물 관리 노력을 줄이고 최적의 양파 생육을 유지할 수 있어 생산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파 재배하는 데는 물 관리가 제일 어려운데 지금 현재 이 장치를 함으로써
이 적정량을 이 물을 주기 때문에 이 농가에서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노지 작물도 시설 재배 수준의 자동화와 지능화로 기술 전환이 필요한 상황. 농촌진흥청은 양파 등 10여 개 노지 작물에 시범적으로 디지털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양 정보, 그다음에 또 생육 데이터 정보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시설 운에 못지않은 노지에서도 첨단 정밀 농업이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드론을 활용한 방제와 영상 관측 등 다양한 기술 개발과 보급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약 살포 시간을 8분의 1로 단축할 수 있고 드론에 부착한 다양한 카메라로 식물체를 촬영하면서 수분 함량과 병해충 발생 정도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농업의 성공 경험과 기술을 노지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흥 국가종합비행시험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법원이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등량만권 시민사회가 지역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한다며 부산지방항공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흥 국가종합비행시험장 조성 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등량만권 시민사회는 고흥 국가종합비행장의 부당성과 위험성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논의 과정을 거쳐 조만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며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교육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며 취업과 창업 연계까지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오늘 동시에 광주를 방문합니다.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광주시당에서 연 뒤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도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함께 5.18 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양당의 지도부가 같은 날 광주를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의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올해부터 풍수해 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상향돼 농어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고 59%였던 풍수해 보험의 정부 지원율이 올해부터 일괄적으로 70%로 조정돼 농어민들의 자부담은 40%대에서 최고 30%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시 자체 추가 지원까지 포함해 보험료의 87%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늘어나는 각종 재해에 대비해 적극적인 농어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양시와 광양경제청, 포스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지 양극재 소재인 수산화 리튬 생산 기업과 1억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가 포함된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 리튬 솔루션은 2023년까지 율촌 산단에 7,600억 원을 투자해 산화 리튬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전기차 100만 대 생산이 가능한 연간 4만 3천 톤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